현재 제 아버지께선 지병으로 인해 시골에서 요양을 하며 지내고 계십니다. 워낙 개를 좋아하셔서 한시도 개를 키우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와 관련된 조금은 기괴한 일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막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 내려가 있던 때에 그때 일입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던 때라 곳곳에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죠. 사실 저는 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개한테 물렸던 기억이 있어서 말이죠. 어릴 때도 아버지 대신 사료를 챙겨주고 개들 뒤치다거리를 하곤 했지만 그다지 내키진 않았습니다. 당시에 키웠던 녀석은 세퍼트였는데 암컷이고 덩치도 컸으며 이름은 둥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순하고 영리하기까지 해서 밥을 주는 주인을 알아보고 친근감을 표시하는 것이 개를 싫어하는 저도 그렇게 싫지만은 않더군요. 아버지께서 계신 곳은 동네의 가장 안쪽의 땅을 사서 그렇게 지은 집인데 올라오는 길의 옆쪽은 아주 경치가 좋았죠. 대문 앞쪽 바로 앞에 개울 옆은 무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날도 여느 날처럼 점심을 먹고서 둥이한테 가려고 나갔습니다. 한참을 둥이 뒤치듯거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여자가 개울의 건너편 길을 따라 올라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명절 때면 벌초로 하러 온 사람들이 간혹 지나다니기도 했고 젊은 여자인 것도 있어서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더군요. 그 여자는 투피스를 입었는데 위쪽은 붉은색 옷이고 아래쪽은 검은색의 옷을 입은 결코 이상해 보인다거나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하사한 밝은 이미지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느꼈던 것은 제가 요란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데도 단 한 번도 이쪽을 보지 않더군요. 그러다가 집의 마당과 건너편 길이 가장 가까워지는 곳으로 오더니 멈춰서서는 제 쪽을 보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더군요. 얼떨결에 저도 인사를 했는데 멀어지는 뒷모습을 한참을 봤습니다. 누군지 궁금해하면 말이죠. 그리고는 마저 하던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개가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던 아버지 옆에 가서 한번 여쭈어 봤죠. 건너편의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냐고. 그러자 아버지께서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아버지의 설명은 즉슨 동네에 소위 유지라고 불리는 분의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만 오토바이 사고로 대학생 때 죽었다고 하더군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무덤을 만들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그것은 잘 모르겠고 그 아들의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여자는 누구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일단 그때는 아버지께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나 멀쩡했던 둥이가 아주 이상해진 겁니다. 둥이는 사람을 보면 아주 좋아하고 너무나 순해서 그렇게 지은 이름인데 막 으르렁거리며 저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위협을 하더군요. 아버지까지 나와서 보셨지만 역시나 둥이는 금방이라도 물어뜯을 자세로 짖기까지 하더군요. 시간이 흘러 저녁 무렵이 되어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까이 가면 물어뜯길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수의사를 불렀습니다. 도저히 손을 쓸 방도가 없던 터라 저는 아버지를 도와서 목에 올가미를 메고 제압을 한 다음 마취제를 투여하니 한참을 난리를 치다가 잠잠해지더군요. 그렇게 여기저기를 살펴보던 그 수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뭔가 이상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강견병 증상은 전혀 없는데 왜 이러냐고 말이죠. 아버지와 저는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 수의사는 일단 주사를 놓고 갈 테니 다시 이러면 연락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미친 개 마냥 사방을 보며 계속 짖어대고 지칠 때쯤은 무덤 쪽을 보고 끙끙거리더군요. 아버지께서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3일을 보낸 후 둥이가 굶어 죽을까봐 염려를 하시던 아버지의 명으로 둥이에게 밥을 또다시 던져주려고 나갔습니다. 으르렁거리는 그 둥이 녀석과 몇 발자국 대치를 하고서 눌린 돼지 머리를 몇 점 툭툭 던져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안 먹더군요. 그런데 저 밑에서 앞전에 봤던 그 여자가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무덤 쪽에 이르러선 저희 쪽 마당을 쓱 보고는 제 쪽을 보며 목례를 하는데 눈은 그대로 저를 응시하며 마치 키득키득 그렇게 비웃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며 서늘한 느낌이 목덜미를 스쳐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옆에 있었던 그 둥이 녀석은 갑자기 입을 실룩실룩 거리더니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그 여자가 다시 길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부르려고 해도 입도 꼼짝하지 못하겠고 따라가 보려고 해도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더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 둥이는 멀쩡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여자의 얼굴이 도저히 기억이 안 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사람의 얼굴과 이름은 정말 기가 막히게 배웁니다. 시내에서 마주치는 행인들도 몇십 명씩 다시 마주쳐도 기억을 할 만큼 말이죠. 그래서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것은 정말 설명이 되지 않더군요. 그것도 2번이나 본 얼굴인데 말입니다. 갑자기 둥이가 나아진 것에 의아해 하시는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괜히 심장도 안 좋으신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왔고 친척들이 전부 와서 정말 분주한 저녁이 되었죠. 그리고 제가 술기운 때문인지 아버지께 술 한잔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을 해관에서 들으셨다는 그 뒷이야기는 가히 충격이었죠. 그 유지라고 불리는 남자의 그 외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죽을 당시에 뒷좌석에 한 여자가 같이 타고 있었는데 아들은 죽었지만 아들과 같이 병원에 실려갔던 그 여자는 얼굴이 아스팔트에 완전히 갈려서 정말 처참했지만 목숨은 건졌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가 회복된 후 신원 파악을 하려고 했지만 실어증 증세와 정신착란 증세까지 보여서 정신과로 보내자고 한 뒤 얼마 후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합니다. 그 아들의 부모님들이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붕대 같은 얼굴밖에 못 받았던 그 여자. 얼굴이 모조리 망가져서 숨구멍과 입만 겨우 붙어있던 그 여자. 저는 아버지에게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명절 때면 시골집에 내려가 그 무덤을 보며 그 여자의 얼굴에 대해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하얀 얼굴 바탕에 검은 머릿결만이 떠오르는 그녀를 말이죠.